어젯밤 사드 핵심 장비들이 성주 지역 기습 배치됐죠. 국방부는 대선일인 다음 달 9일 이전에는 배치가 불가능하다 이랬었는데 한밤중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배치한 것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어제 배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때문에 몸을 다치신 주민들도 많답니다. 먼저 성주 소성리 임순분 부녀회장님부터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장비들이 들어온다는 걸 어떻게 애들 알게 되셨어요? 대선 전에 예. 분명히 사드를 알박기식으로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예. 예. 그래서 뭐 다 감시를 해오셨던 거예요, 그 길가를? 예, 계속 감시를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뭐 사이렌 소리를 듣고 다들 뛰쳐나오셨다고 하던데 사이렌은 누가 울린 겁니까? 사이렌 제가 울렸습니다. 회장님은 누구한테 어떤 전가를 받고 사이렌을 울리셨어요? 저희 소성리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예. 여기에서 예. 상황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예. 지금 사드가 곧 들어올 것 같다. 예. 제 전화를 받고 바로 뛰쳐나온 시간이 새벽 1시 10분이었습니다. 예. 그래, 마을 주민들은 몇 분 정도 그래 나오셨어요? 마을 주민들 한 50여 명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군 병력은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던가요? 군병력이 8,000명이 투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하하. 저희 동네를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철동같이 막았습니다. 네. 완전히 고립을 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래, 많이들 다치셨다던데 몇 분 정도 어떤 부상을 입으셨어요? 찰가상 있고 타방사까지 포함하면 한 10여 명 정도. 네. 예, 다리 골절, 팔 골절, 저 같은 경우도 발꿈치를 찍혀서 기절을 해서 깨어나니까 병원에 있습니다. 아이고, 기절까지 하셨어요? 네. 네. 아니, 다리나 팔 뼈가 부러진 분도 계세요? 예,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집수해가 병원에서 나오셨고, 오늘 여기 이제 결합을 한다고 나와 계시고, 예. 동네 80, 90 되신 할머니들은 발로 밟혀서 타박상을 입으시고, 하하. 예, 군나발로 차여서 정강이에 다 멍이 드셨고, 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니, 군홧발로 발로 차이고 밟히기도 네. 했어요? 예, 그리고 꼬집히고, 머리끄덩이 잡아당기고. 예. 참, 지금도 경찰하고 대치 중이신 상태입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다 이렇게 장비 넣어놓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거를 저희 주민들이 다시 막았었습니다. 예. 국민 편에 서야 할 경찰이 예. 미군 편에 서서 주민들을 이렇게 개끌듯이 짓밟아 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어찌 그냥 나갑니까? 사과라도 하고 가야죠. 예. 그래서 저희 주민들 30-40명이 또다시 차 앞에 들어 누웠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사과 한마디 아직도 없고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사과도 들은 적도 받은 적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네. 참, 이제 곧 시험 가동까지 한다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험 가동하면은 저희들은 오늘 같은 상황은 불가항력이었지만, 예. 앞으로 저희 이 소성리 땅을 밟고 미군들이나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 못 지나다닐 겁니다. 아예 못 절대로 지나가게? 안 들어버립니다. 예, 절대로 안 들여보내버립니다. 오늘 사드가 들어갈 때 경찰의 비호 아래 사드가 들어가면서 미군들이 저희들을 보고 웃으면서 비웃듯이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네. 앞으로는 누구도 거기 들어앉지 못하게 그냥 몸으로 막으시겠다? 네, 목으로 막겠습니다. 네. 성주 군수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성주 군수는 찾아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저희 소성리로 3부지로 발표한 이후로 한 번 만나자고 우리가 그렇게 애원을 했건만 지금까지 한 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근의 김천 분들도 반대 운동을 함께하고 계시죠?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천 분들도 많이들 와 계십니다. 같이 계시고요. 네. 네네. 아니, 그렇게 또 길에 그냥 들어누워 계신데 또 경찰이 와서 막 강제로 끌어내고 이럴까 걱정입니다. 예,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드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나서서 막으면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은 이 또한 우리나라의 다른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소선이 주민들이 몸으로 맞고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주 여기는 안 되고 딴 데로 가라가 아니라 아니에요. 한국에 배치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사드 자체를 반대합니다. 네, 네. 저희가 안 되는 것을 어찌 남이 다른 동네로 준단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네, 회장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 성주군 소성리의 임순분 부녀회장이셨고요. 자, 줄곧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정의당의 이정미 원내수석부 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이 사태 어떻게 성격 규정하십니까? 군 통수권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불과 13일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 합의도 없이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저지른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러 대선 전에 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 알박기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걸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10일 전에 미국의 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에 외교 보좌관도 차기 정부에서 이 사드 배치는 결정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난데없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한밤중 12시 넘어서야 이걸 시작한 걸 보면 분명히 기습작전으로 네. 알박기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지금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강력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지지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예. 정치적인 논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게다가 일본에도 왜 그 엑스밴드 레이더 이런 게 이게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러면서 주민 설명회를 11차례인가 했다고 그러고 환경영향 평가 4차례인가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가 실제로는 환경부가 주체가 돼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것을 진행하겠다고 작년 7월 달에 성주에 방문해서 약속해놓고 나서 국방부 자체에 법률적인 구속력도 없는 조사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것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저께 또 그런 군사작전이 진행이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주민 설명회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단 배치하고 보자는 식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드가 배치되고 나서 주민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에 전체적인 어떤 환경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진행된 상황인 것이죠. 예. 그리고 정부가 주민 설명회 이런 거를 안 하게 하려고 이게 부지가 10만 평 이상이 되면 주민설명회 이런 게 아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일부러 이 롯데 골프장 부지 전체를 미군 측에 준 게 아니라 한 9만 평만 줬다면서요? 지금 이게 33만 평 이상일 때 33만 제곱미터. 예. 환경영향평가법에 시행되는 절차를 좀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드 기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면적이 32만 평방미터입니다. 딱 만 평방미터 네, 그렇습니다. 적게.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환경부 쪽에서는 이것이 일주일 전에 미국으로 이 기지가 공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환경부가 이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파에 따른 규정을 보더라도 이것이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한국의 환경 법령이나 기준을 존중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실행돼야 된다라는 제기를 하게 된다면 이것을 또 못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정부가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더 이상 우리는 손 떼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엑스밴드 레이더가 있는 일본 교토 아오모리 지역. 그 주민분들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네, 엑스밴드 레이더에서 강력한 전자파들 때문에 두통이나 구토 이런 것들에 상당히 시달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예. 반드시 좀 평가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갖다 놓고 거기서 환경영향 평가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것인데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환경부는 이제 더 이상 그 환경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국방부는 국방부 자체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일단 이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예. 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는 그 주체가 없습니다. 네. 왜 이런다고 보세요, 정부가? 일단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그 요구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의 대선, 요구. 예. 대선 이후에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변화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드를 다 들여와서 대선 이후에도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것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환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주요 대선 후보 가운데 심상정 후보만 명백하게 사드 배치 반대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일단 뭐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자 정도인데 그거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 이게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요 그 대선 후보께서 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지금 대선 13일 이전에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밀어붙이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확실하게 사드는 안 된다. 이것이 지금 군사적인 효용성도 충분히 입증돼 있지 않고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도 지금 17조에 달하는 상당한 피해를 지금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조건에서 일단 사드 배치는 안 되고 차기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예. 이런 명확한 입장을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과도 정부 안에서 이렇게까지 일을 진행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죠. 문재인 후보가 명백히 반대 입장 밝혔으면 이렇게 기습작전 못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여러 가지 고려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조건부 사드 배치, 예를 들어서 육제 핵실험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보겠다든가, 이러한 발언들이, 예. 일단 밀어붙여도 될만 하겠구나, 이런 신호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책임이 전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하나의 배경이 될 수도 있다. 네. 안철수 후보는 또 반대하다가 이제 찬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야말로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이 국민의당인데요. 예. 작년에 7월 달에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국민의당 의원들 20명이 성주까지 갔습니다. 그랬죠. 온몸을 던져서 사드를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어떤 상황 변화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북핵 실험이 그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이 사드에 대한 판단이 확고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예. 대선에 임박해서 결국은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그러니까 태도 변화였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이렇게 주요 정책, 특히 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가 오락가락 조변 섞게 하는 이 일관성 없는 태도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그 성주 현지에 조금 네. 아까 부녀 회장님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어젯밤 충돌로 많은 분들이 다치셨고 네. 지금도 또 온몸으로 맞고 계시다 그러고 네. 그 지역 주민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의당 대선 때문에 바쁘긴 하겠습니다만 몇 분 좀 네.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위원회에 또 저희 정의당 당 조직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 의원들도 급하게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정의당의 활동, 사드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요? 저희들은 이번 문제를 대선 이후에 충분히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인 안보 영향 평가를 진행을 하자. 네. 그래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후에 이것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매번 그 각 당의 대선 후보들께 이것을 지금 대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으로 이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이니만큼 정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네. 포괄적 안보 영향 평가. 네. 이건 새로운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수익계산서를 정확하게 다시 평가해보자는 것입니다. 네. 정의당에서 만드신 용어죠, 이거. 포괄적 네네, 안보 영향 평가. 네. 아주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앞으로 이 표현을 제가 자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안보 영향 평가, 다음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해봅시다. 이런 제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 저희 동네를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철동같이 막았습니다. 네. 완전히 고립을 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래, 뭐, 많이들 다치셨다던데, 몇 분 정도 어떤 부상을 입으셨어요? 찰가상 있고 타방사까지 포함하면 한 10여 명 정도. 네. 예, 다리 골절, 팔 골절, 저 같은 경우도 발꿈치를 찍혀서, 기절을 해서 깨어나니까 병원 입니다. 아이고, 기절까지 하셨어요? 네. 네. 아니, 다리나 팔, 뼈가 부러진 분도 계세요? 예,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집수해가 병원에서 나오셨고, 오늘 여기 이제 결합을 한다고 나와 계시고, 예. 동네 80, 90 되신 할머니들은 발로 밟혀서 타박상을 입으시고, 하하. 예, 군나발로 차여서 정강이에 다 멍이 드셨고, 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니, 군홧발로 발로 차이고 밟히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꼬집히고, 머리끄덩이 잡아당기고. 예. 참, 지금도 경찰하고 대치 중이신 상태입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다 이렇게 장비 넣어놓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거를 저희 주민들이 다시 막았었습니다. 예. 국민 편에 서야 할 경찰이 예. 미군 편에 서서 주민들을 이렇게 개끌듯이 짓밟아 놓고 좀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러 대선 전에 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 알박기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걸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10일 전에 미국의 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에 외교 보좌관도 차기 정부에서 이 사드 배치는 결정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난데없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한밤중 12시 넘어서야 이걸 시작한 걸 보면 분명히 기습작전으로 네. 알박기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지금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강력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지지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정치적인 논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게다가 일본에도 왜 엑스밴드 레이더 이런 게 이제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러면서 주민 설명회를 11차례인가 했다 그러고 환경영향 평가 4차례인가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가 실제로는 환경부가 주체가 돼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것을 진행하겠다고 작년 7월 달에 성주에 방문해서 약속해놓고 나서 국방부 자체에 법률적인 구속력도 없는. 어젯밤 사드 핵심 장비들이 성주 지역 기습 배치됐죠. 국방부는 대선일인 다음 달 9일 이전에는 배치가 불가능하다 이랬었는데 한밤중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배치한 것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어제 배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때문에 몸을 다치신 주민들도 많답니다. 먼저 성주 소성리 임순분 부녀회장님부터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비들이 들어온다는 걸 어떻게 애들 알게 되셨어요? 대선 전에 분명히 사드를 알박기식으로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예. 그래서 다 감시를 해오셨던 거예요? 길가를? 예, 계속 감시를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사이렌 소리를 듣고 다들 뛰쳐나오셨다고 하던데 사이렌은 누가 울린 겁니까? 사이렌 제가 울렸습니다. 회장님은 누구한테 어떤 전가를 받고 사이렌을 울리셨어요? 저희 소성리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예. 여기에서 상황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사드가 곧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전화를 받고 바로 뛰쳐나온 시간이 새벽 1시 10분이었습니다. 그래, 마을 주민들은 몇 분 정도 나오셨어요?
마을 주민들 한 50여 명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군 병력은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던가요? 군병력이 뭐 8,000명이 투입됐다라고 하는데 하하. 분들도 많이들 와 계십니다. 같이 계시고요. 네. 네네. 아니 그렇게 또 길에 그냥 들어누워 계신데 또 경찰이 와서 막 강제로 끌어내고 이럴까 걱정입니다. 예,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드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나서서 막으면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은 이 또한 우리나라의 다른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소송이 주민들이 이렇게 몸으로 맞고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주 여기는 안 되고 딴 데로 가라가 아니라 아니에요. 한국에 배치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사드 자체를 반대합니다. 네, 네. 저희가 안 되는 것을 어찌 남이 다른 동네로 준단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네, 회장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 성주군 소성리의 임순분 부녀회장이셨고요. 자, 줄곧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정의당의 이정미 원내수석부 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이 사태 어떻게 성격 규정하십니까? 군 통수권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불과 13일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 합의도 없이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저지른 사과 한마디 없이 어찌 그냥 나갑니까? 사과라도 하고 가야죠. 예. 그래서 저희 주민들 30-40명이 또다시 차 앞에 들어누웠습니다. 지금. 예, 예. 그런데 뭐 사과 한마디 아직도 없고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사과도 들은 적도 받은 적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네. 참, 이제 곧 뭐 시험 가동까지 한다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험 가동하면은 저희들은 이렇게 오늘 같은 상황은 불가항력이었지만 예. 앞으로 저희 이 소성리 땅을 밟고 미군들이나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 못 지나다닐 겁니다. 아예 못 절대로 지나가게. 안 들어버립니다. 예, 절대로 안 들여보내 말입니다. 오늘 사드가 들어갈 때 경찰의 비호 아래 사드가 들어가면서 미군들이 저희들을 보고 웃으면서 비웃듯이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예. 앞으로는 누구도 거기 들어앉지 못하게 그냥 몸으로 막으시겠다? 네, 목으로 막겠습니다. 네. 성주 군수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성주 군수는 찾아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저희 소송리로 3부지로 발표한 이후로 한 번 만나자고 우리가 그렇게 애원을 했건만 지금까지 한 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근의 김천 분들도 반대 운동을 함께하고 계시죠?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천부